위기의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구인 플러스 응원군이 있다. 위기의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 9사람을 제가 꼽았는데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변에 평론가, 우파 평론가들, 뭐 서정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여기에 댓글에 또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위기의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 저는 9명을 꼽았는데 일단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이죠. 처장이 아니고 경호차장. 나중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나서 대행을 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한 사람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렇게 제가 꼽았고 그 다음에 응원군으로는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남동 간저로도 가고 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역 의원 한 44명, 그리고 원외 그 당협위원장 한 20명 이렇게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청, 일반 국민 지지청, 한남동 간저나 또 헌재나 구치소, 지금도 내일이 설날이어서 서울 구치소 앞에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만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좀 반전이 되고 밀리지 않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뭐 여론전이라기도 제가 말씀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효과, 이재명에 대한 이렇게 이 비호감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사람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전개되는 지금 이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을 맞아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이라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다 써도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이재명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 개심죄가 걸려서 또 역시 직무가 정지가 돼 있죠. 그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3명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쨌든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서 그때 3명 추천이 사실상 그 좌파가 2명이었죠. 그 2명을 집어넣어서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바퀴라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그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방어선을 쳐준 것이 한덕수 총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됐고, 탄핵도 이상한 방식으로 3분의 2가 아닌 가반 이렇게 오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권한도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현재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원칙을 지켰죠. 처음부터 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를 하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헌법상 대행 체제의 취지는, 그러니까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없이 그냥 막 한 것이 아니고,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취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여야가 이견 있는 사항은 대행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뭐 만들어진다고 그때 했었죠. 거기서 이 합의를 해오면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바로 탄핵을 해버렸죠. 이재명이. 그래서 제가 왜 첫 번째로 한덕수 총리를 꼽았냐면 하면 그것 때문에 민심이 확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해버리는 그 무자비한, 국가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탄핵을 해버리는 그것이 민심을 확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지킨 사람이 한덕수기 때문에 제가 지킨 사람들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지킨 사람 순위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소개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논리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죠.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는 국가 원수는 권한 대행이 그 국가 원수 역할까지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권 분립이니까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건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원래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 철학과 신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무너뜨려 버렸죠.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대통령을 버린 사람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주 이제 헌재에 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그 언론 보도나 수사기관의 이 수사 내용 유출에 의해서 초반에 상당히 열세인 분위기였죠. 군 지휘관들이나 경찰 지휘관들이 일방적으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면서 헌재에 출석을 해서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건의를 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윤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엄 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점을 둬서 그때부터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실제 상황 비슷하게 진행을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은 김용현 장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은 그걸 무릅쓰고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령 포고령 초안 처음에 국회 활동 금지 이게 논란이 되는데 그거 내가 작성했다.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 쪽지 뭐 최상목에게 줬다는 거 그거 내가 작성했다. 실무진을 통해서 줬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별도의 국회에 별도의 입법기구 국보위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계엄령이 되면은 그 헌법에 보장된 긴급 재정 명령을 또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를 기재부에서 만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그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던 반박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회 군 투입도 내가 지시했다.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 본인은 군 병력을 5만 내지 6만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만 하라고 해서 250명 정도만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요원 빼내라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치인 체포하라 지시받은 적 없다. 그냥 본인이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라고 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쟁점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진 김용현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마치 군기를 잡듯이 전부 그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들에게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 해서 전부 다 일어나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그때 자리를 지켰죠. 김문수 장관 혼자. 그걸로 해서 제가 대통령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고 이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 이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었죠.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강행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김문수 장관이 항의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굉장히 또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비윤으로 이렇게 간주가 됐죠. 당대표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주저앉혔죠. 주저앉히고 그때 맡고 있던 직책까지 전부 다 사실상 박탈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상황이 일어나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좀 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도적으로 이제 간저 앞에도 가고 SNS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본인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 내란이 아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간저 이제 마지막까지 지켰고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는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용산에 지원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근에 공격수로서 변신을 하는 그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다른 사람도 좀 고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 측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여론전에 상당히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끝까지 이제 지키려는 본인의 임무를 다하려는 그리고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풀려났을 때 바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경호하러 가겠다 바로 달려간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황 관리를 좀 차분하게 했다. 그 전에 그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때는 별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상황 관리를 그리고 특히 이 공수처가 계속 이른바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대안을 제시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같은 것 또 서면 조사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선택지를 제공을 하기도 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층이죠. 지금 추운 날씨에 그 한남동 간전화 지금도 서울구치소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이 든든한 응원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